안녕하십니까. 사회 속의 수리 이야기 10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황금비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황금비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구현하고 수학적 규칙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황금비를 이용해서 황금 사각형 있죠. 우리가 TV 보시면은 이제 3대4 비율, 요거보다 좀 더 정확한 수치가 황금비인데, 황금비가 어떻게 황금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황금 사각형을 만드는지,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을 한번 들어보실 겁니다. 그죠? 피보나치 수열을 통해서 황금비는 또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황금비와 황금 사각형의 이제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황금비라는 명칭은 그리스 수학자 에우도소스가 붙였으며, 단테는 황금비를 신이 만든 자연의 예술품이라 하였고, 이집트 고대 조형 예술에는 황금 분할비 구형 등 비례가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피라미드의 밑면의 정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에서 정사각형의 중심이 이르는 거리와 꼭지점에서 그 중심을 이루는 거리의 비가 1.616 정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 보시면은 황금비라는 황금비가 정확하게, 그죠? 황금비는 정확하게 1대, 그죠? 1.618입니다. 1.618이 황금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죠? 피라미드에서 이제 밑변하고 중심에서 이제 거리 비가 1대 1.616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정확한 황금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황금비는 아니지만은 소수점 뭡니까? 셋째 자리까지, 그죠? 좀 다르고 둘째 자리까지는 같으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죠? 거의 구분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황금비는 아니지만 거의 황금비의 형태에 이제 좀, 그죠? 가까이 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의, 그죠? 파르테논 신전, 우리 송광사의 국사전, 그리고 석굴암에서도 이 비슷한 비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비지 정확한 황금비는 아니다라고 이제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금비에 대해서 이제, 그죠? 한번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비라는 것은 여기 A점이 있죠. 그 다음에 C점이 있고 이 B점이 있는데, 요거의 B가, 그죠? 요 A하고 C 길이를 우리가 AC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C하고 B의 길이를 CB라고 할 때 AB 대 AC 있죠. 그러니까 AB 대 AC는 AC가 어디가 있냐면 요것이 AC 요까지죠. AC 대 CB, CB가 여기 CB입니다. 이렇게 12정 말해서 AB 대 AB는 여기 AB가 되는 거죠. AB 대 AC의 길이, AC의 길이죠. AC의 길이가 AC 대 CB의 길이하고, 그죠? 요 비를 만족하게끔 하는 점 C를 뭡니까? 황금 분할점이란다. 그래서 요 점을 우리가, 그죠? 요 점을 황금 분할점이란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뭡니까? 그 수직서상에서 황금 분할점은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 정확하게 우리가 수치로 좀 한번 나타내면 좋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좌표성으로 가져갑니다. 이제 수평 좌표성으로 가지고, 그죠? 요걸 갖다 뭐가 됩니까? 이제 수식화합니다. 그죠? 자, 이거 수식화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편리상, 그죠? 비니까 뭡니까? 길이가 비니까 하나를 고정해서, 그죠? 해도 그 비는 똑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리상 AC의 길이를 1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AC의 길이를 이렇게 1로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AB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구할 건데, 이 AB의 길이를 X라고 합니다. 그죠? 이걸 이제 X라고 구해줍니다. X라고 둡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정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AB 대 AC는 AB가 얼마입니까? X죠? AB가 X가 되겠습니다. AB가 X 대 AC 길이가 얼마입니까? 1로 뒀죠. AC가 1입니다. 1일 때 AC의 길이하고 AC 길이가 얼마입니까? 1이죠. 그 다음에 12는 얼마입니까? 12는
여기 x니까 그죠? x 빼기 1이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1이 CB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AC의 길이는 1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앞에 정의를 이용해서 뭡니까? 하나의 길이와 변수를 이제 고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그죠? 같은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x에다가 x-1은 뭐가 됩니까? 1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1이 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 졌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우리가 그죠? 2차 방식의 건널 구하는 공식이 있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의 일반적인 해를 구할 때 공식이 뭡니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사용하면은 요거에 대한 뭡니까? 해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x는 뭡니까?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되죠. 그럼 루트 5는 얼마입니까? 루트 4가 2가 되니까 약 2. 얼마 이렇게 되겠죠. 2보다 큰 값으로 들어오겠죠. 자, 2보다 큰 값이니까 1 빼기 루트 5 하면은 빼기 하면 음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길이는 항상 양수니까 여기서 양수를 선택합니다. 그 양수를 선택해서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 길이가 1이면은 요 AB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고 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뭡니까? 계산기로 이렇게 치면은 그죠? 약 뭐가 됩니까? 1.618 정도의 형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AC의 길이가 1일 때 CB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CB의 길이는 요 값이 x니까 x 빼기 1 하면 되겠죠. 여기 뭐가 됩니까? x에서 빼기 1한 값이 되는 거죠. 여기 얼마냐니까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뭡니까? 비례식이니까 만약에 요 AC의 길이가 만약에 2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곱하기 2n가하고 똑같죠. 그래서 12의 길이는 루트 5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만약에 AC의 길이가 만약에 얼마입니까? 3이면 얼마입니까? 3이면 이거는 요거는 2분의 얼마입니까? 2분의 3 루트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식이니까 1로 맞춰서 비례식을 만들어 두면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그죠? 곱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황금 B, 요 C가 황금 분할점이죠. 요 B 값을 구할 때 여기 1일 때 요 오른쪽의 길이는 그죠?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2다라고. 그다음에 AB의 길이는 2분의 루트 5, 2분의 1 플러스 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직사각형에서의 황금 비율, 즉 황금 사각형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금 사각형을 구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니까 정사각형을 구해야 됩니다. 정사각형 구하기. 뭐 정사각형 쉽게 구할 수 있죠.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를 1짜리 뭡니까? 정사각형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짜리. 자, 1짜리 정사각형을 생각하면 만약에 가로 세로 길이가 2짜리 정사각형을 생각하면 다시 뭡니까? 우리가 주어진 값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 세로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먼저 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배웠던 뭡니까? 황금 분할점을 이용해서 BF의 길이가 1이라 그랬으니까 요 AD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x라 둡니다. x. 그 다음에 요 FC의 길이를 x-1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x니까 x 빼기 1하면 FC의 길이가 되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만 보면은 황금 분할점 구할 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B를 만약에 그죠? 1. 요거는 뭡니까? 가로죠, 가로 길이가. 그래서 황금 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1일 때입니다. 가로 길이가 1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AD를 뭐가 됩니까? 우리가 황금 분할점 앞에 배웠던 수직선상에서 황금 분할점이죠. 그걸 구하기 위해서 자, 가로의 길이를 AD를 x라고 둡니다. 그 다음에 FC는 뭐가 됩니까? 전체 x에서 1 뺀 거니까 x-1 되겠죠. 그러면 직사각형 ABCD와 직사각형 ABCD
A, B, C, D랑 직사각형 FCDE, 자, FC, DE는 서로 닮은, 그러니까 직사각형은 닮은 거죠, 그죠? 그래서 왼쪽은 정사각형이니까 닮았으므로, 자, 1대 X는, 자, B입니다. 전체 1대 X의 B. 자, 요거. 1일대의 X의 B랑 X-1, 여기 바로 요거죠. 여기 X-1대 1, X-1대 1 하고 B가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으니까 앞에가 똑같은 식으로, 그죠? X에다가 X-1은 1 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죠.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이거에, 그죠? 양근을 선택하는 거죠. 2분의 마이너스는 제외죠. 제외하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오니까 여기에 뭐가 됩니까? 요 값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항금사각형이 뭐가 됩니까? 항금사각형이 여기 1일 때 여기 얼마입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늘리죠. 자, 뭐가 됩니까? 짧은 변의 세로변이 1이고 긴 변, 가로변이 1대 2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죠. 여기 바로 황금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세로의 길이가 2인 황금사각형을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거죠. 이 상태에서, 그죠? 세로 길이가 2면은, 자, 1일 때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2 곱하면은 1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세로의 길이가 3인 걸 구하라. 그러면 1일 때 가로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니까 3 곱하면 되죠. 그럼 2분의 얼마입니까? 여기 2분의 3에다가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황금사각형의 이제 뭡니까? 가로 세로는 B이기 때문에, 그죠? 항상 1이다라고 할 수 없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 있는데 그 세로의 길이가 1, 2, 3이면은 가로 길이가 뭡니까? 황금비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일 때 기준이, 그죠? 2분의 1 플러스 루트가 바로 황금사각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보나치 수열인데, 이제 피보나치 수열은 아마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제일 기억나는 게 아마 토끼 들어보셨죠? 토끼의, 그죠? 한 쌍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그죠? 피보나치 수열을 이루면서 이렇게 개수가 무한정 이렇게 빨리 늘어납니다. 그것을 이제 피보나치 수열인데, 이탈리아 출신 천재 수학자인 레오날도 피사가 만든 것이 이 피보나치 수열이고, 각각의 앞에 두 숫자를 합하여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수열이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 A0가 있고 A1 있고 A2가 있고 A3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2는 뭡니까? A0 더하기 A1을 통해서 만든. 그러니까 각각 앞에 두 숫자에 합하여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수열이다. 그럼 A3는 뭐가 됩니까? A1 더하기 A3. 이런 규칙으로 만들어지는 수열을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을 한다. 이거 나중에, 그죠?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 피보나치 수열은 생활 곳곳에 숨어 있으며 피아노 금방연의 배열이라든지 태풍과 은하수의 형태, 바다의 파도, 꽃잎, 은하의 소용돌이, 사람 손의 뼈, 그 다음에 고전시와 예술, 음악, 건축 등의 고전적인 작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자세하게, 그죠? 뭐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보나치 수열이 생활 속에 숨어 있는 어떤 형태는 막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나, 그죠? 한번 자세히 알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은 인터넷 검색을 하면은, 그죠?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피아노 건반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11주차에서 한번 알아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기타의 뭐 꽃잎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처음에 뿌리가, 그죠? 요 바닥에는 여기 이제 처음이죠. 처음인데 이제 1년이 지나면서, 그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뻗쳐지고 이 한 가지에서, 그죠? 또
새로운 가지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각 가지별로 그죠? 이렇게 새로운 가치가 이렇게 그죠? 끝없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 뭡니까? 여기 한 상이라 칩시다. 그죠? 한 상에 뭐 대상이 있으면 요 7년째는 뭐가 됩니까? 아주 엄청난 수죠. 이렇게 엄청난 상으로 이렇게 커져 나가는 어떤 수열입니다. 자, 이거를 그죠? 조금 수치화하면 이렇습니다.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이죠. 자, 1년 때의 개수는 1개입니다. 2년 되면은 개수는 뭡니까? 2개가 되고, 3년째의 개수는 3개가 되고, 4년째는 5개, 5년째는 8개, 6년째는 그죠? 13개로 이렇게 커지죠. 자, 그럼 처음 보면 13개는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래서 이 규칙이 이렇습니다. 자, 요거 2개 다음 얼마입니까? 3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2개 더하면은 5가 되고, 요거 2개 더하면은 8 되고, 요거 2개 더하면은 13 되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의 규칙은 앞에 두 수를 더해서 그 다음 수를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처음에는 1입니다. 1개입니다. 1개가 되고, 그 다음에도 1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그죠? 이렇게 이제 규칙이 정해집니다. 2개가 되고, 앞에 그 2개 더하면 3이 되고, 3은 또 앞에 그 2개 더하면 5가 되고, 5는 또 요거 2개 더하면 그죠? 8 되고, 요거 더하면은 13이 되고, 요러다 하면은 21이 되고, 요러다 하면은 34가 되고, 요러다 하면은 55가 되고, 요러다 하면은 89가 되고, 요러다 하면은 144, 233. 그죠? 엄청나게 이렇게 거의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죠? 엄청나게 커지죠. 그래서 요런 아마 그죠? 정식하는 얘가 그죠? 토끼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토끼 한 상을 그죠? 처음에 키우면은 1년 지나면 그죠? 이렇게 이제 2상이 되고 3상이 되고 5상, 8상에서 뒤에 가버리면 그죠?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토끼만 키우는 그 우리나라 섬이 있다 그랬죠. 그죠? 거기 보시면 전에 그 TV에도 한번 나왔었죠. 그죠? 처음에 토끼 한 상을 키웠는데 그죠? 한 2년, 3년 되니까 뭐 토끼가 뭡니까?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랍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토끼 어떤 그 새끼들이 피보나치 수열을 따라서 이렇게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 피보나치 수열에 이제 2개의 연속된 두 수의 앞의 수로 뒤의 수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이제 황금비하고 관련된 거니까 처음에 자 이걸 나누면은 뭐 1분의 1은 1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1로서 2를 나눠주면은 2가 되고, 자, 2에서 3을 나눠주면은 1.5가 되죠. 그 다음에 3에서 5를 나눠주면은 1.66. 그 다음에 5에서 8을 나눠주면 1.6. 8에서 13을 8로 나눠주면 1.626. 21을 13로 나눠주면 1.61538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계속 해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해나가면은 우리가 앞에 황금비가 1.618이라 그랬죠. 그래서 1.628에 그죠? 황금비로 수렴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가 뭡니까? 커가는 모양이 좀 규칙적이지만은 좀 뭔가 뭡니까? 좀 모양이 좀 이렇게 좀 좋게 보이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항상 뭡니까? 황금비하고 관계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피보나치 수열이 황금비로 이렇게 수렴돼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의 이제 규칙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규칙을 보시면은 자, 피보나치 수를 우리가 U1, U2, U3 이렇게 쭉 간다고 우리가 칩시다. 그 다음에 n번째 항을 UN으로 한번 납줍시다. 자, 그러면 피보나치 수열 앞에 문제가 U1은 뭐가 됩니까? 지금 1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사실 여기 U0가 하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U0고 여기서부터 뭡니까? U1, U2, U3 이렇게 쭉 해서 그죠? 일반적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U0고 U1부터 1, 2부터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이고 U2는 뭐가 됩니까? 2가 되죠. 2는 뭡니까? 여기 사실은 뭐가 U0가 얼마 있죠? 1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UN 플러스 1이 앞에 뭐가 있습니까? U의 N 플러스 1,
u의 n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피보나치 규칙이 뭐랬죠? 요거는 뭐가 앞에 두고 항을 더해서 나온댔죠. 그래서 u의 n 더하기 u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항은 un 더하기 un 플러스 1이고 n은 뭐가 됩니까? 1보다 큰 거죠. 1, 2, 3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n이 1일 때 얼마입니까? n이 1이면은 u의 3은 u의 1 더하기 u의 2가 되니까 그죠? 3은 1 플러스 2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1, 2는 U와 뉴턴은 고정되고 U3부터 이제 규칙이 일반적으로 쭉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자 속의 마지막 방정식은 n 플러스 두 번째 항은 n 번째 항과 n 플러스 한 번째 항의 합이라는 의미다. 금방 제가 설명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죠? 크가는 피보나치 수열의 이제 규칙을 그죠? 이렇게 이제 문자로.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문자로 적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떤 수식을 관찰하면 그죠? 우리가 저 큰 수는 세어보지 않아도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러고 나면 이제 앞에서 뭐 했습니까? 앞에 수로서 뒤에 수를 나눴을 때 그게 계속하면 뭐가 됩니까? 피보나치 수열이 피보나치가 아니고 뭡니까? 한금비가 가까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un에 대한 un 플러스 1을 우리가 뭐 분수로 계속 적어도 되지만은 분수로 적으면은 뭐 그죠? 자꾸 적기가 힘들다 아닙니까? 또 공간도 좀 그죠? 맞춰먹고 그죠? 그래서 이걸 뭡니까? RN이라고 이렇게 둡시다. RN이라고. RN 두면은 자, 상자 속의 마지막 방정식을 이걸 나눠줍니다. 앞에 상자 안에 있는 식 있죠? 그걸 갖다 양변에 un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u의 n 플러스 1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 바로 앞에 상자 안에 있는 수가 되고 밑에는 뭡니까? 나눠주습니다. 똑같이 공평하게.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제 RN으로 바꿀 수 있죠. 자, 이걸 바꾸면 R의 n 플러스 1이죠. 여기 바로 R의 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여기 뭐가 됩니까? R의 n분의 1. 그 다음에 이거는 약분돼 버리니까 그죠? 1이 돼 버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보면 요거에 대한 뭐가 됩니까? 극한을 잽시다. 리미터. 자, 앞에 식에서 뭐가 됩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가 됩니까? 계속 갈 때죠. 여기 리미터하고 똑같은 거죠.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계속 가면은 어디로 수렴합니까? 1.618로 수렴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요 뭡니까? 양변에다가 RN을 채워줍니다. RN을 채워주면 이 극한값을 그죠? 그럼 R에 뭐가 됩니까? n 플러스 1도 L로 가겠죠. 리미터 n이 만들어 갈 때 Rn도 L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값들이 어떤 수렴하는 값이 있는데 이 어디로 수렴하는지 이 L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두 개의 비에 각각의 극한값을 대입하면은 자, L은 L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하면은 뭐가 됩니까? L의 제곱은 1 플러스 L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L의 제곱은 L 마이너스 1는 제로 이 방식이죠. 여기 2차 방식이죠. 자, 그러면 2차 방식에 구하는 해구하는 공식 앞에서 가르쳐줬죠. 그럼 L은 뭐가 됩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오고 근사값을 구하면 약 1.618이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뭐가 됩니까? 피보나치 수열이 계속 가면은 극한값, 즉 말해서 뭡니까? 즉 뭡니까?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Rn 있죠? Rn은 어디로 갑니까? Rn이라는 것이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un분의 u의 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n을 앞에 수로서 뒤에 수로서 계속 나눴을 때 계속 하면 그죠? 결국 뭐가 됩니까? L로 수렴한다고. 이 L 값은 결국 뭐가 나옵니까? 1.618에서 이 바로 황금 B에 그죠? 나오는 값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의 앞에 수로서 뒤에 수를 나누면은 결국 나눴을 때 저 큰 값이 되면 결국 어디로 수렴합니까? 1.618로 수렴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피보나치 수열과 한금비인데 연분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연분수와 한금비인데 연분수는 자 이렇게 분수가 되는 겁니다. x는 이렇게 있죠, 그죠? 1 플러스 이렇게 한 값이 있죠. 요 값. 그 다음에 요 값에 대해서 그죠? 1 플러스 요 값에 대해서 나누기. 그러니까 요 1 플러스 분의 1이 그죠?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요거를 연분수라고 요리 이야기합니다. 연분수. 뭐 이런 경우 있겠죠. 뭐 x는 뭡니까? 분의 1에서
1 플러스 1 더하기 그 다음에 1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1, 1, 1이고 모양이 뭐가 됩니까? 이래 반복적으로 똑같은 모양 나오는 게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연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수론 뭐 하시면 모르겠지만 정수론 같은 걸 하다 보면 어떤 수의 규칙을 이렇게 많이 구하는데 그 수의 규칙이 보면 대부분 연분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무리수라든지 또 뭐 순환소수 있죠. 순환소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다 연분수를 이렇게 표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분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황금비 있죠. 그걸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분수 요 x니까 자, 요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지 보십시오. 요 전체 요 x가 요 갈로 친 거 있죠. 요 갈로 친 거 있죠. 요것도 x죠. 그죠? 자, x가 여기 x면 그죠? 요 안에 네모짜리 모양도 같은 모양이죠. 요것도 x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시하면 왜냐니까 왜 x입니까? 이게 점점에서 그죠? 무리수 해가지고 끝없이 가기 때문에 그 모양에 따라서 그죠? 똑같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요걸 x라 두면은 밑에 거는 1 플러스 x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면 x의 1 플러스 x는 1입니다. 요것이 0이 아니고 요 1입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2차 방식이 나오죠. x 9 플러스 x 마이너스는 제로. 그 해가 뭐가 됩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황금비가 아니죠. 그죠? 0.628이죠. 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역수를 취해줍니다. 자, x값에다가 x분의 1을 딱 해줍니다. x분의 1 해주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분의 2가 되고, 요걸 뭡니까? 여러분들 그 무리화하는 공식 있죠? 양변에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를 곱해줍니다. 곱해지수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는 우리 앞에서 많이 봤죠. 그죠? 1.618에서 황금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분수가 있으면 연분수의 형태도 그죠? 황금비. 즉 말해서 x 요 x 값 있죠? 요 값이 역수니까 그죠? 여기 뭐니까 x의 요 전체 역수니까 이거 값이죠. 이거 분이라면 역수니까 x분의 1이 요 값이죠. 요 값이 뭐가 된단 말입니까? 요 값이 황금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분수에서 1에 대한 분모 있죠. 분모가 바로 뭡니까? 황금비를 이루더라라는 우리가 이야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분수를 통해서 황금비 구하는 방식.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그죠? 이 연분수에 대해서 황금비를 구하는 방식은 한 3가지가 정도 있는데 그걸 제가 정리했습니다. 자, 요거를 연분수를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연분수하고 같은 모양인 요 안에 있죠. 요것도 x가 되죠. 자, 이거로부터 황금비 얻는 3가지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위에서 얻어진 x를 뭡니까? x분의 1 하면 우리가 하나 얻어졌죠. 그 다음에 x분의 1 하지 말고 x에다가 더하기 1 하면 됩니다. x에다 더하기 1 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이건 앞에서 구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1 하면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이것도 황금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x를 x 플러스 1에서 그죠? x 대신에 y 마이너스를 대입합니다. 여기 x 대신에. 그러면 뭐가 됩니까? x 대신에 y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여기 뭐가 됩니까? 여기서 y 마이너스 1은 자, x의 y 마이너스 y분의 뭐가 됩니까? 1이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뭡니까? y는 뭐가 됩니까? y는 1 더하기 y분의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2차 방식을 만들면은 y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고, 자, 여기 2차 방식 근의 공식 있죠? 사용하면 y는 2분의 1 플러스 돼서 황금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황금비를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황금비에 대한 기본적인 뭡니까? 정의 있죠? 그 정의를 통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피보나치 수를 통해서 만드는 방법. 다 정의할 수 있겠죠? 피보나치 수를 있으면은 아까 극한값을 취하니까 그죠? 앞에서 뒤에서 나눴을 때 그 비가 계속 가면은 그죠? 황금비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연분수를 통해서 황금비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되죠. 그래서 시험에 예를 들어서 황금비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뭐 3가지를 적어라 그러면 그죠? 정의에서 구하는 방법, 그다음 피보나치 수열로부터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연분수를 통해서 황금비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뭡니까? 그죠? 황금비의 이제 간단한 예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한 황금비는 아닙니다. 황금비에 가까이 근사하는 값이라는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들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크기를 한번 자로 한번 재보시면 약 8.6, 가로가 8.6이고 세로가 5.4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세로에서 세고, 그 비를 이렇게 나눠주면, 그죠? 약 1.59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사실은 황금비는 아니지만은 1.618 되니까, 그죠? 비슷하게 느끼는 것은 이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죠? 거의 구분이 잘 안 되니까, 1.59도 거의 황금비에 가까이 있는 그러한 비율을 가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달팽이의 껍데기와 여러 바다 생물에 있는데 요것도 그죠? 요 달팽이가 이렇게 회전할 때 요 그죠? 딱 요 가로 있죠? 가로의 요 길이하고 전체 요 세로의 길이가 1.1대 1.628입니다. 요거는 뭡니까? 거의 정확합니다. 요거는 황금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중에 몇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 달팽이하고 또 뭡니까? 그 솔잎 있죠? 솔잎이 보면 이렇게 어떤 허전 방향으로 하는데 그것도 비슷하다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뭐 소라 있죠? 이런 것들도 약 뭡니까? 형태로 된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금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들은 그죠? 또 있고 자연에 그다음에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황금비하고 그다음 황금비를 구하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